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대기 배출 물질 조작 파문에 이어 최근 포스코 무달 배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광양만권 환경 문제가 쟁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순천시장이 전남 동부권 환경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순천시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허석 순천시장은 동부권 환경 문제는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만권의 환경 문제는 지도상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전남 동부권의 환경 문제로 나가고자 하고요. 가을에 필요하면 국정감사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권의 환경 문제를 여수, 순천, 광양 시민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앞서 순천시의회도 광양만권 대기오염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영향과 시민 건강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때문에 국회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물질 농도 측정업체를 기업이 직접 선정하는 셀프 감시 발주를 막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라며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점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광양만권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괴산과 같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곳에는 다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국정감사에서 아마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점 사항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 동부권 환경 문제는 이제 자치단체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대기오염 물질 논란이 국정감사로 이어질지가 또 다른 쟁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어린이 보육재단에 지속적인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기업과 여성단체 등 4곳에서 출산율 증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2,400만 원을 후원했으며 앞으로 영세 어린이집 설립과 질병 아동 돌봄 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어린이 보육재단은 지금까지 개인과 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총 33억 원의 기금을 구성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지역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30여 건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난 3월부터 전남대와 순천대,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등 5개 대학, 4개 혁신기관과 모두 9차례에 걸쳐 순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2차 전지, 스마트팜, 해상태양광, 로봇융합, 생명공학 등 총 30여 건의 공동협력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논의된 과제를 종합해 다음 달 지역산업총괄협의회를 통해 미래 전략 산업 정책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웅천 택지개발업체와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300억 원 가까운 돈을 돌려줬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판결에 대한 해석과 책임을 둘러싸고 역대 여수시장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택지개발업체에 270억 원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온 건 지난달 13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해 36억 원에 이르는 추가 이자 부담까지 져야 할 상황에 이르자 여수시는 5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까지 모두 297억 원을 곧바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안 돌려주면은 이자가 붙게 돼 있어요. 하루 이자가 얼마? 1,1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우선 시가 갖고 있는 자금을 먼저 이자 부담에 대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환하는 게. 책임론은 먼저 소송의 당사자격인 민선 6기를 향해 제기됐고 당시 시장이었던 주철현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 위원장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민선 6기는 적절한 대처로 오히려 사업체로부터 못 받았던 돈을 더 받아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패소한 원인도 이미 이전 임기에 잘못된 조치에 있었다면서 특히 민선 4기 때인 2010년 매매대금 정산에서 조성 원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오현섭 전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당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던 공무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시기, 시도, 업체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가피한 계약이었다는 것. 감사원도
불법 부당한 행정 처리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었다고 설명합니다. 역대 집행부들 사이의 공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착잡합니다. 행정이 원칙이 있었다면 이럴 일이 발생하지 않죠. 처음에 계약해서 그 계약대로 일이 끝났다면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민선 4기, 5기, 6기 어느 한 군데도 계약 변경을 안 해준 곳이 없고 어느 한 군데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주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요. 상대 업체가 폭리를 취했다며 740억 원을 받아냈다. 소송해져 290억 원을 되돌려주고 이제 거액이 들어가는 소송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여수시. 하지만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솔직한 인정도 명확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마이스 산업의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합니다. 전라남도는 마이스 산업의 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마이스 산업에 관심이 많은 100여 명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전남 글로벌 마이스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또 실무 중심의 교육과 온 오프라인 병행 학습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취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 등에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 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총파업에는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4천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학교를 비우게 돼 안타깝다면서 학부모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노동의 대가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 사회에 나갈 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교육청은 파업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단축 수업이나 대체 급식 등 자체적인 대책을 일선 학교에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정임금제 확보, 이런 그 대정부 투쟁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한 파업입니다. 광주에서는 5개 구청 공무직 노조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직만 차별하는 퇴직금제도 개선하라! 오는 9일에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잇따르는 파업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노동 정책은 거의 이제 파기됐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등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연쇄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 안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순천시는 여름철 국가정원 내 가족 친화 공간과 도심 속 피서지 제공을 위해 국가정원 안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늘부터 개장합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원 실내정원 옆 상설 행사장과 꿈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무료로 운영됩니다.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과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전남 연기 캠프가 올해 일정을 시작합니다. 광양 등 3곳의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이번 달 30일부터 닷새 동안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에서 열리며 도내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이 진행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맡고 있는 전남 연기 캠프는 배우 최수종 씨를 비롯해 감독과 가수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어제부터 전남 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전남 지역 도축장들이 신선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운영 시간을 확대합니다.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어제부터 다음 달 말까지 도내 가금류 도축장 9곳의 개장 시간을 평소 오전 7시에서 6시로 1시간 앞당기고 토요일과 주중 휴일에도 개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 유발 세균 검사도 엄격히 시행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도축된 가금류는 1억여 마리로 이 가운데 34%가 성수기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 도축됐습니다. 사설 공룡 박물관을 운영하던 민간 박물관장이 소장하던 수천 점의 화석과 운석 광물 등을 공공과학관에 기증했습니다. 순천 방원공룡박물관 서정호 관장은 어제 여수시 돌산읍 전남해양수산과학관에서 박물관 소장품인 공룡 모형과 화석, 운석과 조개 등 4,300여 점에 대한 기부 문서를 과학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서 관장은 문서 전달식에서 이번에 수산과학관에 기증한 모형과 유물들이 미래의 주역들에게 창조의 영감을 주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문화방송 순천지사장과 한국운석광물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낸 서 관장은 지난 2003년 순천 별량면에 민간인 최초로 공룡 박물관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단 강한 자외선은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낮 동안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을 시작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 서울을 비롯한 서쪽 내륙 지방은 폭염특보 기준인 33도 이상까지도 오를 걸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더위 잘 이겨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이번 주 장맛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후반쯤이나 되어야 장맛비다운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장마전선이 본격적으로 북상하기 전까지 내륙에서는 갑작스레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안개가 낮 동안 점차 거치면서 서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높습니다. 서울이 30도, 강릉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도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